안녕하세요. 숨타로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전생을 주제로 리딩을 해볼 거예요. 물론 전생이라는 게 있긴 했던 건지 그런 것들을 아직 확신할 수는 없긴 하지만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4개의 카드 묶음이 준비되어 있고요. 왼쪽부터 1, 2, 3, 4 4개의 카드 묶음 중에 느낌이 오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선택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운명의 맡기자로 화면 이동하신 다음에 영상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선택된 번호의 리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왼쪽에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볼게요. 1번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번 분들께서는요, 전생에 남자로 태어나신 것으로 보여지세요. 그런데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꼭 여자에게만 호기심을 갖는 게 옳다고 할 수만 없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는 모든 성별에게 호기심을 많이 가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심적 고통을 갖고 그러셨다기보다는 나의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나의 탐구심이 자극되는 대로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잘 지내셨던 것 같으세요. 다행히도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1번 분들은 남자로 태어나셨었고,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봤을 때는 어떤 부족함이나 가난 이런 부분 같은 거는 잘 모르고 사셨던 것으로 보이세요. 전생에서 여러분이 성인이 되었다고 쳤을 때 여러분께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가슴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정도로 굉장히 행복하고 또 어린아이들 특유의 그런 순수함을 잘 지키실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셨다. 네,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편이었지만 청소년기로 접어들게 되면서부터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청소년도 좀 아직 어린 편인 건데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나의 형제는 형제대로 이렇게 좀 다 함께 모여 살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찾아왔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1번 분들의 삶이 조금 힘들어졌다고 비춰집니다. 일단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셔야 했으니까요. 네. 1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시고 좀 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셨어야 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친구로서든 애인으로서든 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하긴 하셨는데 그런 분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실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늘 곧 떠나야 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 여러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호기심을 펼칠 수는 있을지언정 진짜 자신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없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대화를 현재 나누고 있기는 하지만 이 상대방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경계심도 여러분 내면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나의 신분이 발각되면 안 되는 약간 도망자의 삶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진실된 그런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기는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딘가에 정착을 해가지고 물질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나의 것을 많이 만들고 늘려가고 싶으셨던 그런 욕구도 분명히 있으셨고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든 100% 진실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셔야 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마음의 짐처럼 늘 남아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러분이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다 보니까 배움?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뒷전으로 좀 밀려난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런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셔가지고 그게 좀 마음 한켠에 걸리셨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비밀을 간직한 그런 사람이었고 배움이 짧다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여러분의 어떤 전생을 돌이켜 봤을 때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분, 여러분의 영혼에 남아있는 부분, 그리고 삶을 매끄럽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1번 분들 스스로는 나 자신의 그런 배움이 짧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기는 하셨지만 생각보다 다재다능한 사람이셨던 걸로 보여요. 각 잡고 공부를 하는 그런 류의 배움은 좀 부족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잠재되어 있던 능력들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깨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으려면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막 생각만 하기보다는 이것저것 좀 나가서 경험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사셨다 보니까 이것저것 본 것도 많고 또 체험한 것도 많으셔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게 남들보다 훨씬 많으셨던 그런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셨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또 어떤 매력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거 잘하는 건 알았다만 저것도 잘하네. 되게 멋있어 보인다. 이런 거. 네. 비록 사람들과 어떤 깊은 관계를 맺기는 어려운 상황이셨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들기는 하셨던 것 같다. 여러분의 매력에 이끌렸던 사람들은 분명히 많았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좀 혼자가 될수록 안전하고 또 이동하기도 편하고 또 혼자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매력에 이끌린 사람들은 여러분이랑 더 친해지고 싶어하고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또 마음속으로는 외로우셨던 분들이셔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의 매력을 알아보고 다가오는 게 좋으셨겠지만 또 깊은 관계를 만드실 수는 또 없었던 입장이고 어떤 삶이든 고충이 있다고들 하긴 하지만 1번 분들의 그런 전생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참 많이 지치셨던 것으로 보여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아웃사이더의 삶인데
사실은 사람들의 온기가 좀 그립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좀 지치셨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쯤 되면 왜 내 삶은 이래야만 하는가 이런 세상에 대한 미움, 신이 있다면 신이 밉고 애초에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끔 만들었던 어떠한 원인도 싫고 좀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가 되셨어야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언젠가는 끝나겠지 이렇게 좀 꿋꿋하게 버티고 계셨다 이런 부분이 보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좀 지치셨을지라도 그래도 뭔가 맷집이 강해졌다고 해야 할지 그런 느낌이 이런 카드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으셨던 1번 분들은 죽음의 순간에 한 장면을 떠올리셨어요. 여느 날과 같이 뭐 어디론가 떠나던 중에 마주친 한 여인과 아기의 모습. 네.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 모습이 여러분의 입장에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그런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건드렸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또 아주 옛날 이야기니까 나는 저 세상으로 가는 이 와중에도 내 옆을 지켜줄 가족 하나 없구나, 자식 하나 없구나 싶은 그런 헛헛함에서 떠오른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는 가족을 만들고 뭐 또 자식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시대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분의 삶은 좀 사실은 외롭게 마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러한 전생의 경험이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본다면 우선 여러분의 카드를 봤을 때 좀 어머니와 아이의 모습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네. 또 전생을 지나면서 여러 기억이 있었겠지만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굉장히 따뜻하게 기억을 했다는 점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서도 이름 모를 어떤 어머니와 아이의 모습을 떠올렸다는 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미뤄봤을 때 여러분은 가정을 꾸리고 나의 아이를 갖는 것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있으실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누구나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겠지만 우리 1번 분들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남다른 면모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생에서는 내 영역이랄 게 없었고 내 가족은커녕 뭐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가까운 사람도 거의 없으셨고 뭔가 배움 이런 거 재산 이런 게 좀 부족했던 분이시다 보니까 현생에서는 이거는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뭐 이런 식의 말씀을 좀 자주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배움에 대한 욕심, 무언가를 소집하고자 하는 욕구, 내가 머무르는 공간을 굉장히 예쁘게 꾸미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현생에서 좀 발현이 되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결국에는 여러분께서 앞으로 무언가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재미 이런 것들을 굉장히 톡톡히 그 재미를 톡톡히 느끼시면서 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자식도 가지시고 또 따뜻한 그런 가정을 꾸리시면서 전생의 한을 푸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네, 1번 리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나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저와 개인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숨타로로 문의를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다른 리딩으로 또 만날게요. 그때까지 안녕. 바이바잉. 이번 분들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께서는요, 전생에 남자로 태어나셨던 것 같으세요. 남자셨고, 우리 2번 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굉장히 행복하고 화목하고 또 유복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모님도 다 계시고 형제 자매도 있고 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었던 그런 환경에서 나셨고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태어나셨으니까 여러분의 삶도 순탄하게 흘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이번 분들께서 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셨던 것으로 보여지세요. 그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었다는 거. 이게 추상적인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우유부단한 거라든지 내가 미운 사람을 상대할 때 막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욕하고 있다는 식의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조금 여러분의 입장에서 극복하기 힘들게 정신적으로 조금 아프다고 볼 수 있는 상태로 지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삶을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최대한 막고 싶고, 또 나의 정신이 많이 약해진 상태란 거를 사람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 하셨기 때문에 혼자서 은둔하는 그런 삶을 좀 보내셨던 걸로 보이고, 또 주변에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혼자서 감내하는 삶을 스스로 택하셨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나약해진 삶을 살게 되셨냐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이 사랑하던 한 여인이 있으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잘못으로 그 여인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다고 해요.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런 이유는 사실 뭐 카드들에서는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기는 하지만, 본인이 가장 사랑하던 여인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관계가 한번 끊어졌고, 그렇게 그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심하게 좀 밀려들어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번 분들의 정신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은 내 잘못이라고 시인하면서 막 굉장히 슬퍼하는 한편, 또 한쪽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막 부인하면서 그 여인한테 화를 내는 쪽이 또 있었고, 조금 죄책감이 만들어낸 어떤 분열이라고는 보여지지만, 그렇게 스스로 동굴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혼잣말로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좀 싸우시다가 또 미안하다고 흐느껴 울다가 이런 식으로 좀 파괴적인 삶을 사셨던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부족할 거 하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저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렸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당시 전생을 사셨던 이번 분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고, 뭔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전부 나를 지금 흘겨보면서 귓속말로 속닥속닥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착각을 좀 하셨다.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삶을 사셨다고 보여집니다. 그 여인에게 어떤 크나큰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죗값을 지나치게 받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전반적으로 슬픈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생을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카드도 사실 이 카드가 나왔는데 딱 봐도 너무 아파 보이죠. 네, 보기만 해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고 보호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하다 이런 말이 좀 떠오르는 카드이기도 하고 우리 이번 분들은 이번 생에는 나의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것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스로 동굴에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시고 또 내 안에 살아 숨쉬던 또 다른 나한테 많은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시고 이렇게 좀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분이지만 또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기 파괴적인 삶을 이어오셨던 것 같고 이제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카드를 본다면 이 카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저는 여러분께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셨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좀 해하셨던 게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것 같다. 그런 인상도 이 카드에서 받게 되는데요. 누구보다 빛나는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굉장히 어두운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뭔가 전생이라니 하면서 뭐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던 분들한테 갑자기 좀 슬픈 이야기를 안겨드린 것 같아가지고 저도 마음이 착잡한데 제너럴 리딩이니까 너무 깊게 빠져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나머지 살펴보지 않았던 4장의 카드로 현생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꾸려나가시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볼 거예요.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아픈 전생을 지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일단은 정신줄을 잡는 거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저 너머의 세상으로 빠지지 않게 좀 현실에 집중을 하고 또 내가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좀 자각하려고 자각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신 것 같으세요. 뭔가 여러분께서 평소에 이거 꿈 아니지? 하면서 스스로의 볼을 꼬집거나 뭐 한 번씩 스스로를 때리거나 거울 앞에서 안 돼 정신 차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셨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어렸을 때 혹은 지금까지도 여러분께서 잠을 쉽게 못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신다든지 만약에 그런 행동들을 실제로 자주 하시거나 잠을 쉽게 못 이루신다던가 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현실을 살아가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저 의식 너머로 넘어가는 거를 좀 두려워한다 이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렬했던 그런 전생을 보내셔서 그런지 그런 그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 따라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그림자를 모두 청산하는 그런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전생에서 어떤 여인한테 상처를 줬다는 사실도 이번 생에서는 다 풀고 가게 되실 거고 또 나도 모르게 또 영혼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죄책감도 다 내려놓게 되실 거고 여러분께서 나이가 지금보다 들면 더 드실수록 잠도 더 푹 주무시게 되실 거고 늘 꿈을 꾸신다거나 그 꿈을 꿔도 좀 험난한 꿈? 이런 것들을 자주 꾸신다면 그런 경험도 점차 옅어지실 거고요.
자아가 쪼개져 있고 뭔가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현생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하나가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상처들을 좀 풀어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쩌면 그렇게까지 순탄하게만 흘러가는 그런 인생은 아니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시간이 지난다면 잔잔한 호수처럼 그렇게 안정을 찾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거의 다 왔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좀 하나둘 내려놓고 영혼이 정화되는 과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진행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집 안에 계시기보다는 밖으로 계속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에 너무 주저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 비밀, 내 감정 이런 것들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쯤 있으시면 더 좋겠고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전생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작업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번 분들의 전생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볼게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와 개인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숨타로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 안녕. 3번 분들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께서는요, 우선 남자로 태어나신 걸로 보이세요. 그리고 집안에 장남이셨겠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전생은 보통 과거를 의미하기도 하고 지금 시대와의 그런 개념과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께서는 남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장남이라는 이유로 집안에서 굉장히 부둥부둥 띄워줬을 것 같은 3번 분들께서 뭔가를 갖고 싶다 하신다면 거진 다 가지실 수가 있었고 제일 좋은 음식은 여러분이 먼저 맛을 보게 되시고 제일 좋은 것도 여러분한테 먼저 가고 그렇게 좀 대접을 톡톡히 받으셨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같이 자랐던 형제들에 비해서 눈에 띄게 대접을 받는 느낌이 있고 일단 여러분한테는 좋은 쪽으로 어쨌거나 차별 대우를 받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뭔가 어긋난다 싶으면 쉽게 짜증내고 고집부리고 어떤 이기적인 성향도 같이 발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식의 부정적인 성향도 가지고 계셨지만 사람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누릴 것을 많이 누리셨던 그런 분들이시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밝은 생활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늘 행복하셨고 만족스럽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셨고 삶을 대할 때 어떤 자신감도 있으셨고 여러분의 자존감도 높은 편이었고 이렇게 좋은 면들도 물론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어쨌거나 여기까지 봤을 때는 여러분께서 전생에 굉장히 행복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으셨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행복한 환경에서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생이라는 게 또 장애물을 만나니까 여러분의 전생에서 기억되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여러분의 어머니의 과잉보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것들을 다 가지실 수는 있었겠지만, 여러분의 어머니의 그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거는 좀 용납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나 잘 되라고 나의 몸과 마음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있으셨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과잉 보호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었던 아주 똑똑한 분이셨던 걸로 보이고, 이런 게 과잉 보호라는 거를 보지 못하고 그저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게 과하다는 걸 생각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은 나름대로 자아가 많이 발달을 하셨던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과잉 보호를 벗어나기 위해서 좀 몰래 가출도 좀 해보고, 어머니가 시키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그런 공부라던가 취미생활 이런 것도 좀 몰래 해보시고,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어떤 비밀을 조금씩 만들어내셨다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허용하는 범위 그 안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조금만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면 막 경폭이라도 어디서 울리는 듯이 막 바로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기겁하시면서 이렇게 우셨던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출도 해보셨던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비밀을 만들면서 내 스스로의 숨통이 트이게끔 나름대로의 노력은 좀 하셨던 걸로 보여갖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 더 슬픈 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머니로부터 만들어낸 비밀 중에 또 다른 중요한 거 하나가,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 있으셨는데 그 여인의 존재를 결국 어머니한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셨던 것으로 좀 보여지세요.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무척 크긴 하셨지만 그 여인을 좀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으셨고, 또 어머니한테 내가 이 사람을 원한다, 이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하셨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사랑하는 여인의 존재를 좀 끝끝내 숨기시다가 그렇게 결국에는 관계를 정리하게 되고 집안이 이어주는 그런 여인분과 다른 여인분과 결혼을 하셨어야 했다는 게 여러분의 삶에서 좀 슬픈 일이 되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번 분들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순간을 본다면, 여러분께서 노인이 되셨을 때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되신 것으로 보이세요. 주변에 자식도 있고 손자 손녀 다 있고 뭐 물질적인 부분도 있을 거 다 있으셨고, 그렇게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이 이룰 만한 것은 다 이루셨던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임종의 그런 순간에서도 혼자 외롭게 가신 게 아니라 가족들의 곁에서 생을 마감하셨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슬픈 순간, 답답했던 순간 이런 것들이 물론 있었지만 노인이 되셨을 때는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추억이 된 그런 상태였고, 스스로의 삶을 나름대로 알차고 만족스러운 삶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3번 분들께서 전생에는 굉장히 꽉 찬 삶을 사셨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 전생이 있으셨겠지만 이 스프레드에서 나온 전생이 여러분의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런 부분을 볼게요. 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전생은 물론 개인적인 아픔이 있는 그런 전생이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룰 것은 다 이루시고 굉장히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보여졌어요. 어떻게 보면 또 평범한 것 같기도 하고 평범한 게 가장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주어진 환경 내에서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가장 최선의 결말을 내셨다 이런 느낌 많이 드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미 전생에 이미 앞에서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는 그거 말고 다른 거 전생과 반대로 살아도 내 삶을 충분히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다. 요거를 좀 증명해 보이는 게 이번 생에 태어나신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모님이 강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배우고 직업을 갖고 그러다 안 맞는다 싶으면 또 다른 것도 해보고 또 삶의 반경을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다른 지역 혹은 어쩌면 해외로까지 이렇게 넓히셔가지고 여행으로든 비즈니스적으로든 굉장히 열심히 이동하시면서 막 이것저것 체험도 해보시고 여러분의 이번 생은 어딘가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사셨을 때 얻는 게 더 많아지실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사랑도 자유롭게 어떤 분들께서는 이미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 또 이런 삶이 불안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뭔가 직업이 자주 바뀐다든지 이사를 많이 하게 된다든지 해가지고 늘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주변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제대로 된 짝을 만나는 게 점점 늦어지는 것만 같다든지 이런 식의 느낌을 좀 받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분들께는 지금의 자유를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전생을 사시면서 지금 현생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걸 굉장히 동경하던 때가 분명히 있으셨거든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원하셨던 그런 삶을 지금 현생에서 살고 계시는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돌아다닐 만큼 그렇게 돌아다니시고 사랑할 만큼 하고 그러시고 난다면 결국에는 어딘가에 정착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그 끝에는 분명히 그런 모습이 또 있으시니까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금 불안정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여기저기 움직이는 삶을 사시는 지금 현재가 진짜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황금기고 얻을 게 굉장히 많은 그런 때라고 보이니까 조금만 바꿔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생도 여러분 굉장히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3번 분들 리딩을 마무리를 할게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개인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숨타로로 문의를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을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바이바이. 4번 분들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4번 분들께서는 전생에 남자로 태어나셨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분이 태어나신 집안의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격이 높은 집안? 학자 집안 느낌이 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의 그런 화려함이 느껴지기보다는 조금 더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그런 쪽에 가까웠던 것 같고,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가문의 전통이나 가문이 지키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 같은 것들을 참 받들면서 그렇게 사셔야 했던 그런 사범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거를 과시하거나 사치를 하지 않고, 또 감정을 표현하실 때도 굉장히 절제된 그런 모습들, 이렇게 좀 격이 높은 느낌이 풍겨져 오는데, 이런 요소가 일반적인 다른 시민들이 사범분들의 가문을 좀 저절로 떠받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아주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엄격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고, 또 왕족 못지않게 시간 단위로 짜여진 스케줄을 따라가지고 사셔야 했던 게 보여서 늘 삶을 사시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걸로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의 속사정 같은 거는 모르고 여러분한테서 느껴지는 그런 고귀한 느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망했던 것으로 그렇게 읽힙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선망하기는 했지만 정작 여러분이랑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 오히려 좀 한 발자국 물러서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그런 시선은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격이 높지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셔야 했던 그런 사범분들이셨고, 이제 또 매일매일 짜여져 있는 스케줄을 이행하셔야 했기 때문에 큰 굴곡 없이 사셨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여러분한테도 일단 인생의 장애물은 있었습니다. 일단 그게 뭐냐, 그 장애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사범분들께서 전생에 남다른 영감을 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으세요.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혼의 존재를 느끼실 수가 있었다든지, 뭔가 예지몽을 꾸신다든지, 가끔 한마디씩 툭툭 내뱉는 이야기가 굉장히 잘 들어맞는 그런 경험을 좀 하셨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쪽으로 감각이 발달하신 그런 면이 있으셨는데, 이게 왜 장애물이 됐냐라고 한다면, 일단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감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태어나신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인정할 리 없는 그런 집안이셨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더 여러분의 입장에서 힘드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전생은 옛날이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니까 시대의 정서와도 안 맞았을 수 있겠고, 사실 요즘에도 쉽지 않은 시선들이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특별한 감각이 있으셨고 느끼셨지만, 너무 그런 것들 때문에 놀라가지고 부모님한테 이러이러한 게 보였다, 이러이러한 걸 느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부모님께서 굉장히 정색을 하시면서 세상에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못하게 그렇게 좀 입막음을 하셨던 그런 여러분에게 기억이 있었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그런 게 느껴지고 때로는 무서워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숨기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으셨겠습니다. 혼자서 그런 감각들에 익숙해지셔야 했고, 또 타인한테 이런 부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볼 줄 알고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나름의 최선을 다하셔야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여러분이 우울한 그런 삶을 사셨던 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평범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미워하던 그런 때도 있으셨겠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 자체는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순수하고 균형이 잘 잡혀있는 아주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계셨던 모습이 이 카드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생의 죽음과 관련해서 본다면 우선 여러분께서는 따로 가정을 꾸리진 않으셨던 것으로 보여지세요. 또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가족이 있을 수도 있었던 건데, 사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혈육들이 보이기보다는 여러분과 비슷한 감각, 특별한 감각을 지녔던 한 여성분이 여러분의 곁을 지키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분께서 그런 부부의 연을 맺었다든지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누거나 그런 모습이 느껴지기보다는 좀 더 정신적인 유대감을 느꼈던 사이로 보이는데, 이걸 아마 플라토닉한 그런 사랑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과 굉장히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여인의 곁에서 생을 마감하셨던 것으로 여러분의 전생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쓸쓸한 느낌이 있었던 그런 전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의 전생이 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을 이 카드들로 살펴볼게요. 우선 여러분께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런 특별한 감각을 지니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꿈이 잘 들어맞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하신다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어떤 감이 좀 발달했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4번을 좀 많이 뽑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타로나 사주, 점성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감각이 어느 정도 깨어나 있는지 그런 편차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의 안에 조금이라도 내재되어 있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전생을 사시면서 나는 왜 평범하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셨었고, 또 특별한 감각 때문에 좀 늘 예민하고 또 불안한 그런 삶을 사시면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평범하고 싶다 이렇게 좀 많이 바라셨던 것으로 보여지세요. 그래서 현생에서는 적어도 그러한 특별한 감각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현생을 막 평범하게 살지 못하고 뭐 이런 식의 일은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바라셨던 평범한 삶을 이번 생에는 분명히 누리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런 감각은 여러분의 삶에서 꼭 한 번씩 필요할 때만, 그럴 때만 한번 튀어나와주고 대부분은 평범하게 사실 건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전생에서도 마음껏 펼치지 못한 채 그렇게 사셨던 부분이 있으셨다 보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쩌면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생에서는 뭐 타로나 사주, 점성술 이런 것들을 좀 취미로 아니면 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는 식으로 조금 풀어보신다던가, 아니면 예술 쪽으로 직업을 갖거나 또 취미 생활을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듬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전생이 있고 또 현생을 지나서 그 다음 생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생을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그런 특별한 감각이 점차 옅어질 것 같아요. 네. 완전히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한번 돌아봐 주시는 건 어떨지 그런 이야기도 해보면서 4번 분들을 위한 리딩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와 개인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숨타로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날게요. 그때까지 안녕. 바이바이.